이어도 해군기지와 프로젝트 개시, 발칵 뒤집힌 중국. 제주공항 인근의 해경, 항공대에서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 외에 필자와 현경병, 의원, 작곡가 김창완 씨 등 총 7명이 헬기에 탑승했다. 조종사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안내 멘트를 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하 이어도 기지로 표기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중국 위산다오, 여산도에서 북동쪽으로 287km, 일본 도리시마, 조도에서 서쪽으로 276km 지점에 위치한 무인 기지다. 이 지역은 한반도로 유입되는 태풍의 40%가 통과하는 태풍의 길목이며 연간 25만 척의 배가 통과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다. 1995년 첫 삽을 떠 2003년 6월에 완공한 이어도 기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태풍의 진로와 규모를 실시간으로 관측 예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완공 직후인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한반도 상륙을 10시간 전에 정확히 예보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기지는 기상 관측이나 예보뿐만 아니라 한중일, 선박들의 등대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어도 기지가 들어서 있는 해역은 한중 1~3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 겹치는 곳이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국 연안에서 가까워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 가능성이 많은 해역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를 수행자호, 소암초로 부르며 중국의 EEZ에 있는 암초에 기지를 건설한 것은 불법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올림픽이 열린 2008년 8월에는 중국 해양국의 공식 사이트인 신식망에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소개한 글을 올렸다가 한국 국민들로부터 제2위 동북공정이라는 비난이 일자 슬그머니 내린 적도 있다.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한국이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양 영토 관할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어도 기지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헬기에 동승한 현경병 의원은 이어도를 국토의 최남단으로 만들어 해양 영토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 지난 7월 이어도 포럼을 출범시켰다. 정부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소를 비롯해 해양 전문가와 학자, 국제법 전문가, 언론인 등 100인이 회원이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현 의원은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어도 제대로 알기 운동을 펼치고 후일에 대비해 이어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이어도 관련 노래를 만들기 위해 김창완 작곡가와 함께 현장 탐방에 나서게 됐다고 소개했다. 항공대를 출발한 헬기는 제주도를 벗어나 망망대해 상공을 순항했다. 고도 330m를 240km의 속력으로 비행하고 있었지만 맑고 잔잔한 바다와 푸른 하늘 때문에 높이나 속도가 느껴지지 않았다. 조종사는 제주도 남쪽 바다가 오늘처럼 잔잔한 날은 1년에 며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작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는 이렇게 시작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삶과 죽음의 경계이자 척박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피한 위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가 그리고 있듯이 이어도는 오래전부터 어딘가에 있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전설의 섬이자 환상의 섬으로 전해져 왔다. 이 전설의 섬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은 1900년 영국 상선 스코트라호가 남해 항해 중 수중 암초를 발견하면서부터다. 영국 측은 이 암초에 스코트라 암초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수중 암초가 이어도의 실체였던 셈이다. 국제법상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1982년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수면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고 바다에 둘러싸인 섬만이 대륙분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은 영해와 접속 수역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초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섬은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협약대로라면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충노조도는 대륙붕이나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을 가질 수 없는 섬이다. 오키노도리시마는 일본 도쿄로부터 17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로 2m, 세로 5m, 높이 0.7m 위 암초다. 기지 상층부 국기 계양대 앞에 선 일행, 우측으로부터 작곡가 김창완씨, 현경경 의원, 헬기 조종사, 필자. 일본은 만조 때 겨우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 암초에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지름 50m 위 원형벽을 쌓아 올리고 콘크리트를 부어 섬의 면적을 확장했다. 그리고 이 섬을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일본 국토면적 38만 km2, 보다 넓은 43만 km2 면적의 공해를 해양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후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이의 제기에 맞서기 위해 이곳에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해양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이 같은 선례를 알고 있는 김병열 국방대학원 교수는 1996년 해양수산부가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과학기지는 훗날 시비거리만 될 뿐 영토 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흙으로 메워 육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1997년에는 이어도를 육지화해야 하는 이유를 저서에 담아 정치권과 해양 전문가들에게 배포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이어도 육지화는 좌초됐다. 김 교수의 육지화 주장 배경은 이렇다. 한국은 1974년 일본과 협정을 맺어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구주, 서쪽의 해역을 공동개발구역 JDZ 2028년까지 유효로 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대륙붕이 도리시마 서쪽 해구에서 단절돼 있다는 점, 즉 1958년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자연연장설에 근거한 협정이었죠. 이후 제7광구로 불리는 이 대륙붕 지역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매장량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1982년 새로운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표되면서 일본은 대륙붕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 협약은 대륙붕 영유권을 해저 지형이 아닌 거리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이 도리시마 연안을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경우 한국은 제7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80% 가까이 일본에 양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어도를 육지화했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일본이 국제법을 어기고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 선례를 남긴 만큼 우리도 이어도를 기점으로 경제수역을 획정하겠다고 하면 되니까요. 참고로 이어도에서 도리시마까지는 149해리, 276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국제법상 오키노도리시마는 영해와 접속 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고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암초라는 차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키노도리시마는 작은 암초이긴 하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1항과 2항을 충족시키는 섬입니다. 이 암초가 거친 파도에 마모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원형벽을 쌓았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인데 설사 그렇다 해도 원래 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인공섬이라고 할 수 없죠. 이어도의 경우 수중암초에 불과해 이곳의 흙을 메우더라도 인공섬이 될 뿐입니다. 국제법상 인공섬은 반경 500m 이내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지요. 1958년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자연연장설이란 대륙붕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에 따르면 대륙붕의 영유권은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 중국은 이 이론을 근거로 서해가 온통 자국의 바다라고 억지 주장을 편 바 있다. 서해 해저가 중국 쪽에서 흘러간 퇴적물로 형성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박용환 서울대 해양학과 명예교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우리 쪽 퇴적물이 서해 대륙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982년에 발표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했고, 대한국이나 인접국 사이의 바닥폭이 좁아 겹칠 경우 가상의 중간선을 그어 경계를 3도로 규정하고 있다. 헬기가 이륙한 지 50분쯤 지났을까? 보기 드물게 시계가 깨끗한 날이어서인지 아직 20km 이상 남았는데 수평선 멀리 3400km 철골 구조물로 된 이어도 기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도는 가장 얕은 곳이 해수면 아래 4.6m이며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 뻗어 있다. 이 암초는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쳐야 정봉이 보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섬을 본 사람은 모두 섬으로 가버렸다는 전설이 생겨났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김병렬 교수는 1997년 출간한 저서에서 이어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지는 이어도 정상으로부터 700m 떨어진 수심 41m 지점에 세워져 있다. 이어도 부근 해역은 중국 연안의 난류와 태평양의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어서 플랑크톤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다. 사단법인 이어도 연구회 이사장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병어, 꽃게, 물가자미, 조기,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의 월동 및 산란 해역으로 연중 한국, 중국, 일본 어선들이 몰려들어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기지 상층부에 설치된 등대, 이 해역을 지나는 연간 25,000척 선박의 바다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선 한 척 보이지 않았다. 필자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헬기 조종사가 이렇게 설명했다. 예전에는 옥돔밭이라고 했을 정도로 고급 어종이 많았는데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로 바닥을 훑어버려 어장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가자미나 고등어 등 값이 저렴한 어종만 잡히니까 한국 어선들로서는 생산성이 떨어져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름값이나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어선들만 수십 척씩 조업하곤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중국 어선들도 보이지 않네요. 중국은 어업 인구가 1억 명이라고 한다. 그들이 쌍끌이로 바다 밑바닥까지 헤집어놓고 이단이 각종 어종의 산란지로 알려진 이곳의 황폐화가 한국 연안 어종의 씨를 말리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헬기는 오후 2시 30분에 이어도 기지에 착륙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임관창 주무관이 일행을 맞았다. 임 씨는 기지 운영 관리 책임자다. 그는 2주 전 11명이 외부 전문가들과 배로 왔다가 귀한 손님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도 기지는 무인기지이기 때문에 1년에 8차례 방문해 원격 조종 시스템과 각종 장비들을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 구조물, 관측 센서, 수중탐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이 저와 함께하고 있죠. 관용. 선박으로 10시간 넘게 소요되는 거리여서 한 번 오면 보통 1에서 2주 정도 머물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임 씨를 포함한 12명의 관리자들이 기지를 오가는데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150T급 관용 선박이다. 속도가 10에서 15노트에 불과한 이 선박으로 기지까지 오는데 제주항에서 12시간, 서귀포 화순항에서 10시간이 소요된다. 임 씨는 항해 중간에 기후가 나빠져 회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현경병 의원은 이어도 기지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40노트 속력의 신형 엔진이 장착된 전용 선박이 필요하다며 신형 관용선 제조를 위한 100억 원 규모의